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국회에서 단전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이 두 차례 열리는 가운데 또 같은 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시작됩니다. 정치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정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탄핵 전국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국회에서 단전 조치가 계엄 당일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1시 1분쯤에 우원식 의장이 이제 주재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4시 반, 새벽 4시 반에야 이제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 해제를 선언했죠. 이런 이제 그 12월 3일, 4일 상관이었는데,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그 계엄 해제가 의결이 된 직후긴 해요. 그래서 1시 1분에 이제 해제가 됐고 6분에 지하 1층에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CCTV 영상으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천우 신조였다. 네. 이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1시 1분에 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 이 무장 계엄군이 1시 6분에 예. 국회에 단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하 1층만 단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국회 본관 전체를 단전했고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전에 이런 전체 본관에 대한 단전이 이루어졌다면 예. 국회는 대혼란에 빠지고 계엄 해제 의결도 못하고 결국은 12상 비상 계엄 내란이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뭐 계몽령이었다, 경고령이었다, 질서령이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거짓이고 이것이 이제 명백한 국회에 무장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국회를 장악을 하기 위한 그런 통제 목적의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이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 빼박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피해가기는 더 어렵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단전이 국회에서 1시 6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엄군의 이 작전이 실제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또 법률 위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제2의 비상계엄 시도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단전은 내가 지시한 것 아니야. 곽정근 특수전사령관이 임의로 한 거야. 라면서 지금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고요. 군 교보모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휘관은 권한은 위임할 수는 있지만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위임하고 권한은 위임하는 그런 비겁한 국군 통수권자, 군대도 안 간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수치스럽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진실 공방 이게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요 영상 공개한 주체가 이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달 말까지 이제 시한을 연장해서 관련된 이제 청문회도 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진실 여부가 좀 가려질 수 있을까요? 이 단전 행위가 이제 국회 정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선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이제 헌재에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 단전 행위 자체 지시를 한 것은 곽종건 사령관이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다. 이것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하에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지시가 뭐 어떤 다른 상부로부터의 지시 없이 본인이 단독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본인이 그렇게 현지에서 얘기를 했죠. 이런 지시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공포탄을 쏘아야 되냐, 테이저건을 쏘아야 되냐, 단전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부하들과 논의를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정언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결단을 하고 지시를 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부분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탄핵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헌재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제가 의문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 지금 이 단전 부분이 지금 계엄령 발표한 지 지금 2달이 훨씬 넘은 뒤에 지금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CCTV 당연히 그 계엄 이후에 CCTV 화면들을 다 서치해 봤을 겁니다. 다 조사를 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에 이걸 내놓느냐. 그것도 곽종근 사령관이 헌재에서 이미 자기가 지시했다는 걸 이미 정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그림을 내놓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어떤 이제 종결이 헌재 판단이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론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 선동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제 2차례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 궁금증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2차례 예정돼 있죠.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하고 목요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제 홍장원 차장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올 예정에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달 3월 중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기소돼서 이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서로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끌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일단 분명히 다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탄핵 심판이 이 결론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탄핵 심판의 결론은 형사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지금 법조 전문가들도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파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대통령에서 자연인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고 지금 명태균 이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이 내란죄와 관련된 이런 혐의가 공소유지가 돼서 유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또 나머지 죄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든지 또 여론조작, 공천거래 이런 부분까지도 유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돼서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징역 20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감경된다고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이상의 그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탄핵 심판의 어떤 그 결론을 이제 전제로 이제 그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떤 뭐 상호간의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형사재판이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탄핵 심판에 그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동안 이제 검찰 조사한 내용, 조서 내용을 이제 헌재에서는 원용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형사재판에서는 이게 조서에 부동의하면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헌재에서는 분명하게 자신들이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증거 조서가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단지 이제 이 현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뭐 인용이 됐다 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이제 내란죄 부분, 이제 파면의 결정이 났다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내란죄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은 국회의 권한을 마비를 시켰다, 국회 권한을 제한을 했다,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탄핵 심판 자체는 결과가 형사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로 봅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두 분 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오늘 법사위가 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들어갑니다. 내란 특검법은 지금 거부권 행사에서 이제 국회로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이제 새롭게 이제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이 명태균 특검법에 이번에 이제 12.3 기염의 어떤 그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심증을 갖고 이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기염을 했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법은 뭐 27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여야 셈법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를 좀 저는 이제 명태균 특검법 문제는 여야의 유불리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예. 진상 규명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명태균 관련 수사,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여론 조작, 예. 그리고 또 공천 거래 개입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금 부실 수사로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핵심은 다 중앙지검으로 넘겨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대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또 그리고 본선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론조사, 그리고 이 자금을 누가 댔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대가로 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공천 주는데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창원지검에서 일절 수사를 안 하고 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 수사 보고서가 지난해 11월에 창원지검에서 작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계엄 전이죠. 네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수사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받아봤다면 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무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도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단행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태균 황금폰이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인데, 또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12월 2일 날, 그러니까 비상계엄 단행 하루 전날 네. 명태균 씨가 이 황금폰을 민주당에게 넘겨버리겠다라는 돌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때로서 실제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쫄아가지고 비상계엄을 단행했다. 그래서 특검을 나는 환영한다. 특검한다면은 뭐 오세훈 또 그리고 홍준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껍질을 벗기겠다 라면서 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황금폰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다라고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떳떳하다면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예. 이제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예, 오늘 사건을 이송했어요. 넘겼죠. 예. 넘겼는데 오늘 발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했는데 내용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은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모든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앙지검에서 좀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그 의혹들을 좀 낱낱이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 그러면은 검찰 조사 결과가 부족하다 하면 특검까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정략적이다. 선거 전략의 하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특검법이 이번 달 말 27일 날 지금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될 부분이고,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되돌아와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민주당이 이 특검을 이번에 이제 특검이 만약에 지금 출범을 했다. 예. 그러다면 다음 달 말쯤에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한 달 뒤. 그렇게 되면은 이 특검이 활동이 본격화되는 게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 그러면은 대선 기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대선 기간 중에 계속 특검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는 예. 그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그런 이제 계산을 하고 지금 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특검이 만약 시작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공천 과정 이런 네. 부분들이 다 이제 노출되는 특검이 들여다봐야 하는 예.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막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에서 재표결이 간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동의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재결까지 가더라도 통과되기 예. 쉽지 않을 것이다.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러 의혹이 계엄의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됐다는 의혹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어떻게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뭐 그냥 실체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다들 이제 혹시나 트리거가 되는 것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이런 수사를 통해서 중앙지검에서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십니다. 예. 계엄 선포 이유와 관련해서 여전히 분분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에 다시 이제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전체적으로 18억까지는 이제 공제해주고 이제 세금을 이제 상속세금을 물리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야 뭐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상속세 그 최고 세율 구간 요거를 좀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좀 낮추자, 이제 완화시키자, 이제 이런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안 된다, 부자 감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절충 가능성이 없을까요? 100% 절출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서로 반발씩만 양보하면 절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고받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요체인데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우리 정치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생산성 있는 그런 제 정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데 이 상속세 문제 관련해서도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이 현행 상속세를 좀 완화를 하자. 그러니까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일괄 공제가 5억인데 이걸 8억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가 5억인데 10억으로 하면은 이제 총 18억이 됩니다. 근데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3억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서울의 수도권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도 그러니까 상속을 해도 세금을 안 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안 팔아도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고세율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걸 이제 50%를 40%로 낮추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초부자 감세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해서 절충이 되는 것만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50%인데 OECD 평균이 26%니까 상당히 좀 높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55%나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기업 할증 이걸 또 최대 주주 하면은 6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는 55% 상속세지만은 전체 유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실제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기회에 뭐 상속세 개편 이뤄낼 수 있을까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난번 개정안 마련을 해서 작년에 상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국민의힘은 지금 부자 감세라 그러면서 세율만 낮추는 데만 집중한다 이렇게 사실 왜곡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죠. 자녀 공제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5천만 원인 것을
5억 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려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부자 감세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사실 지난 정부에서 폭등해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율을 낮추는 부분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세율이 지금 OECD 국가 가운데에서 2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높은데 전 세계 추세는 지금 아예 없애거나 낮추거나 하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만 지금 50%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은 지금 개인의 이게 상속세뿐만 아니고 지금 앞서 뭐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기업의 가업 상속에 관한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기업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 세금 때문에 예. 기업을 승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해외 유출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또 팔 수도 없어요. 인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소기업 생태계가 거의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이제 감경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를 좀 절충을 해서 이번에 좀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여야의 좀 뭐 눈높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뭐 국정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그런 간격을 좁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를 좀 해야 됩니다. 정치를. 예, 정치의 복원이 싸움만 좀 하지 필요한 말고. 그런 예, 시점입니다. 지금 인생이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라이브원은 내일 교육위원회 생중계 방송 관계로 내일 하루 쉬고 저는 모레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모레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